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 급식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30표가 넘는 이탈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이탈표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좀 조처를 하실 건가요? 김영규 의원들과는 소통 어떻게 해서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이재명 대표와 긴급 회의를 한 뒤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이재명계에선 이탈표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표결 당일 의원총회에선 아무 말 안 하더니 비이재명계가 조직적으로 배신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동지처럼 웃고 뒤에서는 검찰 독재에 굴복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공천권 보장을 거래했다는 거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협상의 어떤 지렛대 무기로 해서 당대표를 실력 행사를 통해 끌어내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개혁 공천이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천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낙선 대상자 명단을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까지 게시했고 명단에 오른 의원들에게는 왜 이탈표를 던졌냐는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봉합책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당은 점점 내분 사태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오늘 저녁 예정됐던 정기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의 격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면 충돌은 일단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기획한 이탈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누가 한두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것도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하지만 MBC 기자들과의 통화에서는 격한 비난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했지만 이미 압도적 부결로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의원들을 1대1로 만났냐면서 허심탄회한 충고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색출론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반성해야 할 국면이 왔는데도 친이재명계는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다. 윤석열, 한동훈에 이어 이번에는 비이재명계를 악마로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도부가 상황을 인정하고 고심해야 하는데 당장 색출이니 수박이니 이렇게 가면 민주당은 정말 끝장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그때는 정말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접 사퇴 요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주장은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번 사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팀 남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남 기자. 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양측에서 오늘 나온 말들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수위도 높습니다. 사실상 이게 내분 사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내분 직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쏟아진 말들을 보면 양측 사이의 갈등이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꽤 오래 묵은 갈등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부터였죠. 네.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처음 정치 쟁점화한 쪽이 그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측이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에게 당분간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네. 이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시장을 지낸 성남이 아니라요. 인천으로 출마해서 손쉬운 길을 택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네. 그 뒤에 당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비이재명계는 계속 불만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보궐선거 출마도 또 당대표 선거 출마도 말렸는데 네. 꿈쩍도 안 했다. 또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불만이 갈등으로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말이죠. 친이 이재명계 쪽에서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입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네.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해서 공천권 보장을 거래한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비이재명계 의원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거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 또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 민주당 지지율로는 내년 총선을 이기거나 총선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위기감도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라면 내가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또 혹시 내가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갈등이 봉합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뭐 더 터져 나와서 그야말로 내홍 사태가 될지 또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 거취도 또 중요해요. 네. 그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당장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가능성 있죠. 예, 그러면 체포동의안 둘러싸고 민주당의 갈등이 또 다시 한번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만 해도 기소만 해도. 그렇죠. 민주당에는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요,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 탄압,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친명계, 비명계 양측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